안녕하세요. 야메로 낙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고향에 있는 호수 풍경을 그려볼 건데요. 저한테 서울은 좀 복잡한 편이어서 가끔 이런 그림을 그리면 좀 힐링이 되더라고요. 일단 도화지를 붙일게요, 화판에. 붙이고 호수가 수평선이 있으니까 마스킹 테이프로 수평선을 표시해서 그릴 때 부담 없이 쭉쭉 칠할 수 있게 먼저 장치를 해두고요. 일단 노을진 풍경을 그릴 물감과 나이프예요. 꽤 많은 물감이 들어가죠. 일단 부담 없이 하늘을 쭉쭉 그세요. 쭉쭉 편하게 흰색과 그리고 좀 가만히 보면 하늘은 한 가지 색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좀 다양한 색깔이 섞이는 게 좀 역동성이 있거든요.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부담 없이 그냥 쭉쭉 쭉쭉 물감을 발라 나가세요. 일단 부담을 가지고 일단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일단 말도 행동도 그렇잖아요. 뭔가 좀 부담을 가지면은 제게 아닌 행동들, 평소에 제가 아닌 행동들과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표현의 한 방법이라서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가세요. 자연스럽게 좀 거칠게 나오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구름 같은 것들도 섞여 있으니까 하늘엔 흰색도 좀 군데군데 이렇게 뿌려주시는 게 예쁜 하늘이에요. 그리고 노을 지는 하늘 풍경에 약간 어두운 색을 섞어가면은 약간 노을을 자세히 보시면 보라색도 살짝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보라색은 오늘 쓰진 않았지만 이렇게 약간 어두운 빛, 어두운 톤, 약간 갈색에 가까운 노을을 썼을 때 뭔가 더 뭐랄까 좀 무거운, 좀 중후한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일단 조금 발라볼게요. 일단 노을은 수평선, 수평선을 중심으로 수평선을 기준으로 쪽에 배치하도록 해보고요. 일단은 여기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하세요. 부드럽게.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를 떼실 때 정말 조심히 떼셔야 돼요. 애초에 붙일 때도 종이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게 살짝 눌러서 마스킹 테이프를 하시고요. 뗄 때도 조심해야 돼요. 이게 물감이 묻은 상태로 마스킹 테이프가 종이에 가까운 재질이라 종이 테이프잖아요. 그래서 물감의 물기를 흡수해서 자칫하면 찢어져요. 이렇게 찢어지면서 마스킹 테이프에 묻어있던 물감이 작품 백지에 도화지에 침범해서 그림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노란색도 약간 넣어서 생각보다 하늘이나 모든 뭐 상황이나 뭐 그렇잖아요. 생각보다 자세히 보면 많은 색깔과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도 살짝 넣었고요. 그다음에 호수는 너무 백판이라 그냥 쭉쭉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사는 곳에 호수는 항상 바람이 많아요. 제주도는 아니고요. 바람이 많아서 이렇게 물결이 치면서 노을이 지니까 그 태양 햇빛이 물결을 치는 그 물결 위로 그림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물결 위에 그림자가 상당히 어둡거든요. 그 심해 보면은 빛이 투과하지 못해서 어둡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이 한번 꺾일 때 그 높이에 햇빛이 들어오면 그 반대쪽의 그림자가 되게 짙어요, 상당히. 그래서 바람이 한쪽으로 분다고 생각하고 나이프를 바람이 불듯이 그냥 내 손에 바람이 있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쑥쑥 쳐나가요. 쑥쑥 쳐나가요. 색깔이 너무 짙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 다른 색깔을 충분히 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제가 보는 그 물결의 색깔은 이런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쳐나가요. 그냥 나 이거 너무 진한 것 같아, 망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도 충분히 다시 고쳐 나갈 수 있어요. 충분히 다시 고쳐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과감하게 쳐요. 과감하게. 사실 사람 그렇잖아요. 사람도 혼자 서 있을 때보다 같이 서 있을 때가 더 가치 있고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감도 색도 섞여야지 그 느낌을 온전히 내올 수 있어요. 이렇게 바람이 분다고 생각하세요. 바람이 분다고 생각하고 한쪽으로 한쪽으로 그림에 바람을 담는다는 상상을 하시고 한쪽으로 계속 치세요. 조금 더 이제 지평선에 저희 동네 높은 산은 아니지만 좀 약간 낮은 듬성듬성의 산들이 있거든요. 저는 항상 아크릴 물감으로 산을 그릴 때 약간 좀 짜릿하달까? 너무 변태 같나? 조금 희열이 있어요, 저한텐. 왜냐하면 이렇게 실루엣으로 보이는 산 뒤에 빛이 있어서 산 자체가 실루엣으로 보이면은 그 산이 저는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산을 가만히 보면 그 산에 있는 나무들이 그 질감들이 보여요. 실루엣이라고 절대 그림자라고 해서 평평하지가 않고 가만히 보면 밤에도 빛이 있잖아요. 별빛, 가로등 불빛, 뭐 달빛 아니면 달빛에 반사된 구름의 빛 그리고 또 수면 위로 그 많은 빛들이 수면으로 반사돼서 나오는 반사광들도 있고 우리는 항상 낮에 비해서 밤에 빛이 많이 안 보일 뿐이지 빛은 어디에나 있거든요. 그런 빛들은 항상 자세히 보면 그런 빛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더 예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산도 마찬가지예요. 산도 그냥 색종이 묻히듯이 한 색깔로 단면으로 쭉 긋는 것보다 이렇게 이 뭐라 하죠? 되게 처음에 제빵 기술 배울 때 조금 손재주가 좀 서툴거나 좀 손이 좀 익지 않아서 생크림 좀 꾸덕꾸덕하게 바르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으로 바른다고 생각하세요. 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좀 약간 울퉁불퉁하게 산을 발라가세요. 여기서 산을 그릴 때 멀리서 보이는 산은 항상 노을이 지고 있으니까 나무를 딱히 그린다는 부담은 안 가지셔도 돼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산의 형태, 보고 싶은 대로 보인다고들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산을 느꼈을 때 그냥 보이는 그 형태를 그냥 그리시면 돼요. 딱히 뭐 어려운 스킬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산을 슉슉 그려 나가세요. 호숫가에도 바람이 불면 산에도 바람이 불겠죠. 바람은 작지 않고 크니까요. 그런 것처럼 물 위가 거칠면 바람이 불어서 거칠어지면 산도 따라 거칠어진다라는 느낌으로 그리세요. 그리고 그 빛 때문에 오는 산의 그림자도 살짝 살짝씩 그리세요. 조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망치면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그리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뭐 언제든 다시 그릴 수 있다는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그림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리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일단 쭉쭉 그리시고 그 다음에 산 뒤에 노을이 좀 더 비치는 쪽에 좀 하이라이트랄까요? 그 산 이렇게 경계선에 하이디 보이는 그 라인에 아웃라인에 윤곽선에 빛을 조금 더 그려볼게요. 조금 더 좀 살색에 좀 분홍빛이 나는 살색을 쓰고 있는데 이 살색을 쓰게 되면 일단 산의 그 어두움과 그 다음에 좀 그 분홍빛이 나는 살색 그게 만나서 그 접점선에서 이루어지는 색깔이 있어요. 이게 저만 느끼는 걸지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색이라 그런가? 여러분한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합쳐진 모습 지금 그리고 있는 부분에 합쳐진 이 모습 저는 이게 검정색하고 어울렸을 때 정말 예쁜 색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색깔을 좋아하고 많이 쓰는 편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지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문질러서 실수를 해도 이렇게 고쳐나가요. 그 다음에 호수 앞에서 보이는 그 언덕, 작은 언덕에 있는 잔디밭을 그릴 건데 지금 사용하는 붓은 부채 붓이라고 하는데 이게 수채화용이 있고 아크릴용이 있어요. 아크릴용은 아크릴용을 써야 하는데 원래 지금 아크릴 물감을 쓰니까 저는 지금 수채화용을 쓰고 있거든요. 수채화용을 쓰는 이유는 이렇게 붓에 물감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마른 붓이라 그러죠. 말랐을 때 풀의 표현이 조금 더 이 수채화 붓털이 가진 느낌에서 더 잘 나와요. 뭐 그거는 제 생각이지만 이렇게 찍는 느낌 아크릴처럼 꾸덕꾸덕한 물감을 쓸 때 이렇게 찍는 느낌은 아크릴 붓이 좋을 수 있어요. 물론 더 맞겠죠. 분모가 다르니까 그쪽에 특화되어 있으니까 아크릴에. 하지만 이런 붓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말 짜잘한 풀립 같은 그 끝부분, 풀립의 끝부분을 묘사할 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붓을 쓰는 편이에요. 뭐 상황마다 다르지만 지금은 이 붓을 써볼게요. 이렇게 쭉쭉 쭉쭉 바르세요. 이렇게 끝부분으로 말려서 붓을 이렇게 하면 풀처럼 낼 수 있어요. 부드러운 빗자루로 쓸어버린다는 느낌으로 축축 치세요. 그리고 물론 그림자가 당연히 생기겠죠. 이렇게 검정색으로 찍어서 붙여주세요. 지금 멀리 있는 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단순화된 형태로 눈에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가까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오니까 가까이 지금 그리는 풀에 서 있는 거, 그 시점, 그 서 있는 시점을 봤을 때 이 풀 부분이 조금 더 묘사가 되어야겠죠. 이렇게 초록색하고 좀 밝은 색 그리고 좀 어두운 색을 섞어가면서 볼륨, 그 부피감을 나타내 주세요. 어렵지 않게 그냥 뭐 편하게 그리시면 돼요. 그냥 풀에 있는 색깔, 다 연두색뿐만 아니라 풀과 흙 그리고 바람이 불 때 풀이 흔들릴 때 그 모빌 같은 거 걸어놓고 햇빛 비춰놓고 흔들리면 어두웠다가 밝아졌다가 어두웠다 밝아졌다 그러잖아요. 그게 한 색깔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사람도 그림도 한 색깔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림도 물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색을 쓰세요. 단지 알록달록하게 해서 뭐 예쁘게 그리려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색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바위도 좀 더 울퉁불퉁한 부분을 묘사하기 위해서 흰색도 섞어서 발라주시고요. 가까운 곳에 있는 조금 더 진한 부분도 만들어주시면 그 바위에 움푹 들어간 곳과 그 다음에 뾰족 튀어나오는 곳이 조금 더 다이내믹하게 묘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까운 곳에 있는 풀꽃들을 그려주세요. 이런 거는 뭐 저는 노란색을 사용하지만 뭐 빨간색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뭐 보라색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색깔을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그 노을빛이랑 매칭하기 위해서 지금 노란색을 선택한 건데 실제로 이 노란 민들레들이 피어 있어요. 제가 보는 그 호수에도 이렇게 노란색 불빛을 꽃들을 조금 더 붓을 한 곳으로만 쓰니까 패턴이 일정해져서 재미가 없어져요. 그럴 때는 붓에 물감을 잔뜩 묻혀서 가장자리로 다른 패턴을 잡으시면 돼요. 한 패턴으로 지키면 그림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모서리 부분으로 조금 더 불규칙한 형태로 꽃들을 그려줘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좀 바람이 느껴지죠. 바람과 노을과. 감사합니다. 네베르 낙스였습니다.